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앞으로 과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앞으로 계속 떨어져? 의심할 때가 됐다. 디플레이션이 아마도 혹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유동성에 따라서 그 돈이 1억 개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유동성이 흡수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런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봐요. 그리고 지수는 저는 몰라요.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쟁인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돼요. 저는 성장가치주의란 단어가 옳다. 성장가치주. 성장주에서 왜 성장주는 가치주 아니야? 성장이 없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장에 더 주목하는 가치주냐, 전통적 가치주냐 라는 개념적 정의이지, 성장 가치주와 전통적 가치주의 과정에서 최근 4, 5년 사이에는 성장 가치주가 더 주목받던 역사이고 전통적 가치주가 언제 주목받아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게요. 네. 그런 속에서 전통적 가치주가 소외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성장 가치주의 여전히 가치가 늘 것 같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이 스마트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플랫폼 사업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산업이 없어요. 진짜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와, 넷플릭스, 와, 대단한 업이에요.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와요. 애플스토어에 올려놔야 돼. 거기 수수료 떼야 돼. 어떤 빅데이터도 클라우드 그 회사에서 돈을 주고받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13년 만에 생명을 다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밸류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선은 여전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그들 기업은 여전히 갈 것 같아요. 여전히.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볼 때도 이런 그 애플, 아마존은 좀 PR이 비싸요. 확인된 PR이 그걸 트레일링 PR이에요. 최분기 기준으로 지금 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이익을 기초로 PR이 30에서 35 사이에.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P&G, 이 샴푸, 그렇죠? 존슨앤존슨,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런 기업도 PR이 25에 30 정도. 차이가 별반 똑같아요. 열중. 미국 소비재 기업, 다국적 소비재 기업. 이것도 PR이 좋지만은 저는 이 기업 좀 비싸도 더 사겠다.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엄청 돈을 풀고 있고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그 세상은 늘 바뀌어요. 앞으로 과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앞으로 계속 떨어져? 의심할 때가 됐다. 디플레이션이 아마도 혹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그 시점이 와 있고 저도 동의해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혹시 과거 15년 동안 그렇게 돈을 뿌려 그렇게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일까? 첫 번째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세계적 침범, 낮은 생산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의 저가의 수출이 낮은 물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싼 중국산 제품이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죠? 바로 쿠팡과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새로운 유통 질서 속에서 또다시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유통혁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과거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작동 원리가 뭐예요?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원가.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싼 곳으로 막 갔던 역사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아마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의심하고 싶어요. 첫째, 중국의 낮은 가격, 중국의 싼 물건이 왜 만들어졌지? 나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기초로 만들지 않느냐. 근데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건비가 낮았는데 그걸 기초로 중국산 제품이 쌌는데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다면 중국산 물건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쿠팡이나 알리바바, 아마존을 통한 유통혁명, 유통혁신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많았는데 그것 또한 거의 임계점에 있지 않느냐. 계속 쿠팡이 뭐 싸게 주겠어요. 그 지금 현재 난리잖아요. 그 쿠팡 뭐죠? 갑질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거의 임계점이 왔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기업들의 경쟁. 바로 생산에 뭐죠? 그 제조 원가가 낮은 곳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질서 속에서 최근 어떤 현상이 들어가죠? 아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백신도 못 만들고, 백신도 미국에 하나도 없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배터리도 공장 없으니까 자동차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너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너 만들어, 가격 비싸도 돼. 지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라는 리쇼링이 지금 붐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아마도 낮은 물가를 만드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 의심 속에서 본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정책이 통할까? 혹시 이 부분이 내 생각대로 뚝뚝뚝 오르면 유동성은 흡수할 것이고 금리는 올릴 것이고, 그러면은 과잉 유동성 속에서 어디로 갔죠? 그 돈이? 패시브 펀드, ETF로 갔어요. 왜? 내가 패시브 펀드를 악마의 길어, 악마. 마르크스보다 나쁜 애들. 왜 그래? 이 패시브가 왜 나쁘냐면 좀 더 좋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혁신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괜찮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는 채 어떻게 돼? 평균값을 넣어버려. 평균만 사줘.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매니저가 공부 안 해. 게으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1년 동안 골프 치다가도 전화 받아. 어디서? 야, 삼성전자 어제 벤치마크 얼마였어? 18%.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 벤치마크 24%예요. 야, 그럼 빨리 24% 사.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있어요. 좋은 투자는 뭐예요? 얼른 팔고 떨어지면 사야 돼요. 맞잖아요. 네. 작년 우리 동학개미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쌀 때 샀던 거예요. 가장 투자의 성공 원칙은 좋은 기업과 함께 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싸게 사라. 그리고 수면제 먹어라. 그럼 보약이 된다. 이거 보약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패시브 펀드는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요.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 더 사라는 손이에요. 오르면 더 사. 이게 말이 돼요?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 정체예요. 테슬라가 50조짜리 안 사고 테슬라가 500조이니까 S&P 500주에 편입되니까 더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패시브 펀드는 과거 13년에 엄청난 유동성이 만들어놓은 게으른 펀드가 의 승자의 게임이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 만약에 거꾸로 유동성이 흡수되면 그 질서 속에서 올랐던 기업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만큼 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자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그동안 고평가받을 수 있었던 할인율들이 같이 오르게 되잖아요. 뭐 회장님 좋아하시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고평가 받아왔던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얘기 성장 가치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질적 가치가 좋아졌어요.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승자 독식의 플랫폼 기업이었고,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유동성에 따라서 그 돈이 이런 기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 성장 가치주는
밸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그 관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유동성에 따라서 끼어들 수급 때문에 샀던 만큼은 좀 더 충격을 받겠죠. 다른 기업보다. 아마도 할인율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13년 동안 뿌려졌던 엄청난 동의 대가로 패시브 또는 ETF를 통해서 그 기업들에 몰렸던 수급적 요인의 충격은 더 좋아져서 그쪽으로 돈이 쏠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격은 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지나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잠깐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에 길게 그렇지 봤을 그 때는 조정은 네. 아마도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유동성이 흡수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거꾸로의 세상 과거 수많은 돈이 그쪽으로 왔으니까 그만큼 빠져나오면서 그런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봐요. 사실 이거 보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지? 회장님이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뭘까? 그거는 법에 걸려. 법에 걸려요. 그렇다면 2030 세대들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아까 그 연금 연금 있죠? 연금. 사실 저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는 이때가 바로 칵테일 이론. 시장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왜? 늘 존재하니까 위대한 기업은. 다만 이제 돈을 빌리지 말고 이때는 돈 빌리면 안 돼요. 빌리지 않아도 자기 돈이 있어요. 어디에? 연금이 있어. 회사 가면 연금 다 있어요. 그렇죠. 연금 다 있어. 연금 얼마인 줄 알아요? 260조 원.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3층 구조예요. 3층. 1층이 뭐예요? 국민연금. 1층, 2층이 뭐예요? 퇴직연금. 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3층이 뭐예요? 개인연금. ISA 등등. 3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연금의 3층 구조. 1층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하는데 자기가 운용을 못해. 두 번째,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같이 돈을 내서 자기 거예요. 가입자 거예요. 우리 직원 거예요. 이 연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이 돈이 256조 있어요. 그중에 주식이 너무 적어. 10%는 10%도 안 돼. 자기 연금이 어떻게 돼 있다고? 주식은 없고 채권과 예금으로 다 돼 있어요. 작년에 그 연금이 수익률이 2%밖에 안 됐어요. 주식은 30%, 40%, 100% 될 때. 빨리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이 연금을 공부를 해야 돼요. 빚 내서 주식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연금 가서 우리 내 연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디폴트 옵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은 그거 해도 좋지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그 연금 가입자들이 깨어 있는 연금 자산의 그 혁명가가 돼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좀. 그럼 왜냐면 250조 개인연금이 120조예요. 총합이 얼마예요? 370조. 370조이 10%도 아니게 주식 5%. 그러면 그게 20%가 는다. 그건 얼마예요? 70조 원이 이 시장에 들어와요. 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이제 신규 유입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장이 별로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혹시 뭐 회장님의 조언이나 뭐 이런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가장 기본 원칙은 투자자의 자세예요. 일단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주변 삶을 지탱하는 기업. 그거예요, 그거. 비법 듣지 말아라. 좋은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쌀 때 지금 아니고. 지금도 한다면 나눠서 살아. 나눠서. 몰라. 저점은 몰라요. 저도 몰라. 뭐 조정 받을지 몰라요. 좋은 기업. 나눠서. 분산은 두 가지 분산이 있어요. 종목의 분산이 있고 또는 펀드의 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의 분산. 시기의 분산. 분산해서 오래 함께하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지수는 저는 몰라요. 지수보다는 이제 좋은 개별 기업. 기업죠. 네. 그게 제 일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